네, 안녕하세요. 차탄 선생입니다. 저는 HLB 전체적으로 다 분석을 드릴 건데, 일단은 저는 HLB는 일단 다음 주쯤이면은 어느 정도 바닥에 대한 윤곽은 잡힌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주쯤에 어느 정도 가격이 형성되면 아마 그 바운더리 안에서 한 2, 3주 움직이다가 주가가 좀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 정도가 일단 우리가 물타는 적기라고 좀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물론 좀 원래는 정상적인 흐름이 뭐냐면 이게 다음 주에 개파락을 한 이후에 횡보하는 구간을 지켜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할지 좀 더 기다릴지 봐야 되는데 어쨌건 제 신청을 7월에 한다라고 하니 그죠? HL에서 7월에 한다라고 하니 우리는 이 부분이 앞으로 4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죠. 근데 우리가 항상 어떻게 봐야 되냐면 회사 측에서 7월이라고 하면 우리는 9월, 10월을 보는 게 맞아요. 좀 뒤쪽으로. 그러면서 우리가 플랜을 7월에 맞추는 게 아니라 이 9월, 10월쯤에 플랜을 맞춰서 준비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라는 점 분명히 고려하시고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현 구간에서 전환가액의 조정은 25년도 4월 16일과 그 다음에 2025년도 6월 10일에 전환가액 조정이 두 번 있습니다. 얘는 최저 조정가액 45,000원 정도로 맞춰질 것이고 얘 같은 경우는 55,000원 최저 조정가를 맞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4월이 지나는 시점, 4월에서 5월이 되는 시점에 주가는 바닥을 잡아 놨겠죠. 그리고 이 6월 10일에 이 55,000원 언더 구간에서 다시 한번 조정가를 만들어낸 이후에 상승에 대한 탄력이 나올 텐데 이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조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요 정도 HL 말씀드리고 우리가 어쩔건 월요일에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 잡아갈 거다. 아니, 돈이 없는데 어떻게 추가 매수를 하냐라고 또 생각하실 분들이 있는데 분명히 우리는 HLB 3월 20일에 목요일에 그죠? 목요일 1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HLB 승부 보려는 분들 많을 텐데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장 마감까지 1시간 30분 남았다. 여러분들의 선택을 응원하지만 비중 축소 의견은 저는 변함이 없다. 파이팅 하세요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단 비중 축소하신 분들 우리가 월요일에 추가 매수 대응할 거니까 그 부분들 잘 생각을 하셔서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 고려 한번 해보시자 라고 말씀드리고 추가 매수 하실 분들은 꼭 텔레그램방 오셔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은 시총이 큰 놈들 3개만 볼게요. 뭐 제약, 테라피틱스, 생명과학 좀 이렇게 볼 건데 HLB 제약이 사실 제일 아쉽죠. 왜냐하면 차트적으로 봤을 때 위쪽에 매물대까지 때려줬고 충분히 좋은 흐름이죠. 사실상 이 구간의 거래가 이렇게 많이 터졌던 부분들에 있어서 이 거래 터진 구간을 잡아먹어 줬단 말이에요. 그죠? 거래가 터진 구간을 잡아먹어 줬는데 이렇게 뭐 물량을 잡아먹어 주고 이렇게 큰 거래량 역대급 거래량이 터진 구간을 물량을 잡아줬다. 거래도 없이. 그럼 사실 이거는 어느 정도 물량을 장악을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앞에 매물대까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나중을 위한 매물 수화 단계일 수도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어쨌건 돌파는 나왔지만 종가를 이 구간 찍어주지 못하고 하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요 자리는 일단은 매물 한번 소화한 자리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일단 하한가를 맞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제외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만 주의 매도 물량이 쌓여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거의 하한가가 깊지 않을 거예요. 얘도 월요일에. 그래서 HLB가 바닥에 잡힌다라고 하면 다른 종목들 다 마찬가지로 HLB와 비슷하게 바닥이 좀 잡힐 텐데 우리가 이 당시를 보면 이 밑에 구간 지지선이 많은 구간에서 제약이 지지가 나왔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봉으로 보더라도 이 제약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15,000원 구간 여기를 깨고 내려오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그림에서의 추세 하단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15,000원 구간 지금부터 뭐 마이너스 10% 정도 내려오는 구간이라고 하면 이거는 추가 매수에 대한 전략을 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마 HLB건 계열사건 다들 2분의 1 대응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냐? 지금 구간에서 내가 물탈 금액이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다라고 하면 월요일 시초가 정도에 개파락이 좀 마이너스 10% 나온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중에 한 3분의 1 적으면 많으면 2분의 1 정도 추가매수 들어가는 게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흐름에서의 일단 추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개인적으로는 3분의 1 정도가 딱 좋아요. 2에서 2분의 1 익절한 금액이 2분의 1 뭐 매도한 금액 중에 남은 금액이 1,000만 원이다. 1,000만 원 남았다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330, 350 정도를 이때 물타는 게 좋다. 그리고 흐름을 보고 추가하면서 대응하는 게 좋아요. 어쨌건 제약 같은 경우도 사실상 한가까지 내려간 상태인데 사실 얘가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갔던 부분이 좀 있잖아요. 뭐냐면 이 구간. 이 구간에 들어왔던 단타 물량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단타 물량들이 지금 뭐 하겠어요? 월요일에 어떻게 할지 고민하겠죠. 그러니까 이 물량들을 손절 나오게 하려면 좀 강하게 눌러준 이후에 변동성 만들어내면 여기 있는 물량 알아서 손절 나온단 말이에요. 이 손절 물량을 세력들이 좀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월요일에 밑에 구간에서 뺐다가 위에 좀 놀다가 바로 올라오지 않을까. 그래서 요 물량들을 좀 잡아먹으려는 흐름들이 있을 거다. 그것만 체크해 주시고 3분의 1 정도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생명과학은 바로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해라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왜냐면 생명과학은 가장 많이 빠졌죠. 그죠? 아무래도 얘가 지금 차트가 다 뭉개졌잖아요. 차트가 다 뭉개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결과적으로 매도 잔량도 쌓여 있는 부분에서 얘가 내려간 상태에서 지금 여기 그죠? 전저점 구간까지 이탈했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반대로 보면 여기까지 올라오기가 쉬운 거예요. 8,000원, 만원까지 금방 올라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왜냐면 지금 HLB 생명과학이라는 종목을 매수한 모든 사람들이 손실이에요. 이해했어요? 지금 HLB 생명과학이라는 종목을 언제부터요? 2019년 10월 이후에 매수한 사람들은 정확히 6년 전에 매수한 사람들 빼고 이 사람들 빼고는 전부 다 손해라는 거예요. 생명과학은. 세력도 손해라는 겁니다. 세력도 손해고 개인도 손해고 다 손해인 구간이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과학이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하락이 나왔을 때 가장 빨리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제는. 왜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손실인 구간이기 때문에 그만큼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생각해요. 얘는 많이 힘들어지긴 했어요. 왜냐면은 다 물려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물려 있기 때문에 이 구간 위로 올려주려면 물량을 다 받으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일단은 밑에서 올라온다라고 한 10,000원까지는 금방 갑니다. 10,000원까지는 금방 갈 만한 자리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10,000원까지 금방 갈 만한 자리인데 이 이후로 흐름은 매도 물량이 많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중요한 건 생명과학은 월요일에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 정도 물을 타도 될 것 같은데 요거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생명과학은 일단 전환사채 물량에 대한 부분들이 7월에 나오거든요. 여러분도 보시면 알겠지만 500억에 대한 물량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기 500억에 대한 물량이 자 8월부터 나와요. 8월부터 500억에 대한 물량이 나올 수가 있고 이거 누구한테 빌린 돈인지 봅시다. 얘도 최저 조정가액 있을 텐데 최저 조정가액이 8,000원이네요. 8,000원. 그리고 돈을 빌려준 애들이 이런 사람들이네요. 요렇게 얘네들이 돈을 좀 빌려줬네. 그쵸? 자, 일단은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생명과학의 현금이 맞나 좀 살펴봐야 돼요. 얘네가 사채를 빌렸을 때 이자율 자체가 업종 1%밖에. 그러니까 얘들도 어쨌건 주식으로 먹으려고 들어온 애들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일단 생명과학의 현금이 얼마인지 보고 현금이 없다라면 주식을 결과적으로 올려서밖에 나갈 수가 없겠죠. 그러면은 돈은 많네요. 현금은 500억. 근데 유동부채 중요하죠. 유동부채 500억. 전환사채. 현금이 있긴 하네요. 매출, 매각 예정, 비유동 자산. 현금이 있으니까 이건 사채를 또 갚을 수도 있겠다. 그냥 사채를 갚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채에 대한 부분을 좀 봅시다. 풋옵션 이런 게 옵션이 있나 볼게요. 옵션. 자, 전환가액 말고 옵션에 관한 사항을 봅시다. 조기 상환 청구권. 18개월이 되는 날 2026년 2월 28일부터 매후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조기 상환을 청구하는 조기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 만기 전.
그러면은 얘네들은 26년 2월까지 앞으로 9개 11개월 정도만 버티면 이 돈을 다 돌려받을 수 있네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500억이라는 현금을 뱉어내기가 싫으면 주가를 올려야겠죠. 호재를 띄워서라도.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신저가고 생명과학이 조금 애매하긴 하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풋옵션이 걸려있기 때문에 사채업자들이 내년 2월에 돈을 받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은 네, 생명과학이 가장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할 때도 좀 올라오긴 할 텐데 애매하네요. 지금 생명과학 자리가. 생명과학. 그러니까 보통 HLB를 들고 있는 분들은 생명과학도 분명히 들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죠? 엘생도 들고 있을 텐데 엘생 일단 엘생은 조금만 더 흐름 지켜볼게요. 왜냐면 최저조정가액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8,000원이란 말이에요. 8,000원. 8,000원인데 근데 제가 볼 땐 이 조기 상한 청구권을 보통 행사를 안 해요. HLB 들어온 사채 애들이 보통은 주식으로 다 바꿔나가거든요. 보통 다 주식으로 바꿔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도 주식으로 바꿔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 주가가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HLB도 대응을 해야 되고 생명과학도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긴 한데 생명과학도 물탈 금액 중에 3분의 1 정도 추가 매수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으로 테라프텍스는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제약, 생명과학, HL 보고 테라프텍스는 따로 찍어드리겠습니다. 자, HLB는 일단 지금 구간에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HLB 같은 경우는 7월에 신청한다, 7월에 다시 한번 결과를 받는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요 부분들에 있어서 기대감이 빠르게 반영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조금 밀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너무나 바로바로 긍정적이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보다 조금 밀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하는 게 좋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4월쯤에는 바닥을 잡고 5월쯤엔 약간 상승이 나오고 조정 이후에 6월, 7월부터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탄력이 거세지는 구간으로 갈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들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실 지금이 가장 공포스러운 구간이고 지금이 너무나 힘든 구간인데 우리가 또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도 뭐 이렇게 잘 갔다가 뭐 요런 자리죠. 과거에도 요런 구간 우리 과거에도 요런 구간으로 삼각수렴 구간으로 잘 가다가 여기서 꼬꾸라진 이후에 다시 한번 밑에서 엄청난 돈을 사용해서 주가를 올렸죠.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이런 식으로 개미를 다 털어낸 이후에 바닥을 잡고 여기서 폭등시킨 거잖아요. 그죠? 여기가 개미털기였고 여기가 찐또 상승이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회로를 돌려보면 지금도 이런 구간에서 흔들어준 이후에 갈 수도 있는 패턴도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것도 틀린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흔들어주고 다시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요렇게 가는 방향도 진짜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 만약에 여기서 7월에 가남에 대한 부분들이 승인을 받는다라고 하면 주가는 올라가겠죠. 올라가면서 가남 단감에 대한 부분들과 터지면서 주가는 올라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누가 보면은 희망회로고 누가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구간에서도 2분의 1 팔라고 할 때 인생은 남자는 배팅이지. 뭐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말했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정확히 여러분들이 대응에 대한 방법이라는 게 무조건 맞추는 게 대응이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올라갔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내려갔을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해서 2분의 1을 매도를 한 거기 때문에 요게 대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추가 매수해서 만약에 이렇게 가준다라고 하면 정말 큰 우리는 수익을 얻을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한번 고려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구간에서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인 게 생각하지 마시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했고 대응에 대한 준비 다시 하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텔레그램 방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일단 4,000명이 들어가 계신데 이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브리핑 드렸다라는 점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 근데 이거 많은 사람들이 보면 또 세력들이 시나리오 바꾸지 않을까요? 근데 말씀드렸죠. 시나리오는요, 여러분들 많습니다. 이게 시나리오라는 게 딱딱 틀에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방향성에 대해서 그리고 주가가 움직일 때 저는 시나리오 어떻게 짜냐면 일단 방향성을 정합니다. 이거는 올라갈 만한 종목이야라고 생각하면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짜고요. 이거는 내려갈 것 같은 종목이야 그러면 내려갈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해 시나리오를 짭니다. 전체적인 궁극적인 방향은 내려가는 거면 내려가는 구간에서 기술적인 반등을 노려서 나오자 이렇게 대응을 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올라갈 것 같은 시나리오라고 하면 이러한 변동성에 있어서 하락할 때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해서 반등할 때 비중을 줄이고 이러한 방식으로 모아가는 방향으로 가자. 이러한 전략을 구사한다는 거거든요. 이러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 시나리오 받아가신 분들은 그냥 이대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많아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이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내용들이 또 시나리오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들 여러분들 위쪽에 번호 몇 번이죠? 010-9201-6329 010-9201-6329 이쪽으로 간단하게 H라고 남기시면 여러분들 입장 도와드릴 거니까 이 부분들 꼭 확인하셔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HLB 제약, 생명과학, 테라피틱스까지 일단은 다른 계열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 얘기한 계열사가 있을 거예요. 그 계열사 있죠? 그 계열사는 물 타세요. 제가 시총이 낮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 거니까 그 계열사는 물을 타시면 됩니다.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 구간들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같이 좀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위에 번호 010-9201-6329 H 남기셔서 반드시 텔레그램만 들어오셔서 월요일에 추가 매수 대응 월요일부터 어떻게 우리가 타이밍 잡아야 될지 요 전략들 같이 한번 짜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010-9201-6329 H 남기셔서 같이 한번 전략 짜봅시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건 간에 그냥 응원할게요. 뭐 난 손절하겠다 하셔도 되고요. 추가 매수하겠다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 관점을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저한테 욕을 해도 저는 꿈쩍 없잖아요. 그죠? 금양 같은 종목도 결과적으로 기술적 반등은 맞췄지만 기술적 반등 이후에 추가 상승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안 나왔어요. 근데 아쉽긴 해요. 하지만 우리가 24,000원, 25,000원대 결과적으로 정리해야 될 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다 정리를 했고 결과적으로 의견 거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 의견을 그대로 말씀드릴 거고 제가 보는 뷰를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들 같이 대응하실 분들은 010-9201-6329로 H 남기셔서 대응에 대한 부분들 같이 좀 대응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 놓치지 마시고요. 꼭 전략 같이 짜서 대응해 보시죠. H 남기시면 텔레그램방 입장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추가적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조선주 관련된 부분들 요거까지만 설명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이거 뭐냐면은 종목 하나는 무조건 잡아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주도주기 때문에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또 현대중공업. 자, 이 친구들 중에 하나를 무조건 잡아가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건 이 친구들이 LNG선 매출이 70에서 80%고요. 이 친구들이 도크가 27년, 28년도까지 꽉 차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아무리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아도 대기업들의 실적이 떨어져도 조선주는 실적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도크가 차고 영업이익이 순환될 때까지는. 그래서 아마 조선주의 영업이익과 매출이 가다가 꺾일 겁니다. 이렇게 추가적인 도크를 확보 못한다면. 근데 아직 제가 봤을 때 이런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성장에 대한 부분이 더 열려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경기가 아무리 안 좋고 주식시장이 안 좋아도 조선주는 버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 꼭 잡아가시고 그 중에서도 제가 조선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저기 LNG선을 결과적으로 LNG선을 70에서 80% 수출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출 비중의 80에서 70%라는 것은 우리가 뭘 봐야 된다는 거요? LNG선 관련된 조선 기자재를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결과적으로 얘네들도 중견 기업이지만 27년, 28년도까지
LNG선 매출이 많다면 얘네들도 매출이 당연히 올라가는 것이고 주가는 박스권 상단에 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주가는 따라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제가 조선 히든 종목 넣어 놓을 거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위에 번호 010-9201-6329 H 남기셔서 텔레그램만 꼭 들어서 월요일 그리고 다음 주 앞으로 HF 잘 대응 같이 하길 바라고요. 추가적으로 조선 히든 종목 이거는 또 뭐냐면은 자, 1억 만들기 프로젝트랑 히든주가 뭐냐면은 자, 먼저 제가 조선주를 말씀드릴 건데 개인적 입장에서 조선 슈퍼사이클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가정을 하면 앞으로 1년 동안은 계속적인 우상향의 흐름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우상향의 흐름이 나오는 동안 이 조선주에서도 분명히 기자재 쪽에서 엄청난 상승들이 나올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면은 이 하나오션이나 이제 HD, 현대중공업 같은 애들이 뭐 단기간으로 1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2배, 3배 올라가기 힘듭니다. 이건 아마 공감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오션과 어디? HD, 현대중공업에 들어가는 이런 기자재를 공급하는 기업들 특히 LNG선 쪽으로 기자재를 공급하는 기업들은 뭐 한 달, 2달 안에 3배, 4배 가는 기업들도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 잠깐 보면 제가 이 하이젠 RNM이라는 로봇 종목을 여러분들 12월에 공유를 드렸어요. 12월에 공유를 드렸고 여기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하이젠 RNM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리면서 우리가 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 종목이 4배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5만원 구간 되기 전에 이 구간 4만원대에서 전부 다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조선 쪽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조선업 전망을 보시면 알겠지만 25년도 말 조선 5개의 상선 해양 수주잔액은 1372억 달러로 전망된다라는 겁니다. 얼마 여러분들? 190조, 200조예요. 이는 전년 대비 10% 성장한 수치이고 한국 조선업체들은 LNG 운반선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시장 우위, LNG 운반선, 특수선,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 가치 선박 교체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LNG 운반선이 70% 이상을 차지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종목 자체가 뭐요? LNG선 관련주이기 때문입니다. 보면은 향후 몇 년간 조선업계의 강력한 수요를 기반으로 한 매출 성장의 여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업계 전망에 따르면 LNG선의 인도 물량이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얘는 이미 27년도까지 물량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24년도부터 매출이 다시 한번 크게 증가가 되었으나 주가는 제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가 제자리에 있기 때문에 뭐한다? 이제 신고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왜? 영업이익이 늘고 있는데 주가는 그대로기 때문에. 바로 뭐요? 이 차트죠. 보시면은 이번 조선업 훈풍에 올라타 박스권을 돌파한다면 이게 30년 만에 신고가 돌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만 올라간 매물대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매물대가 없다라는 것은 매수세가 폭발적으로 붙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오션이 매물대 뚫고 신고가 10년 만에 간다면 어떻게 해서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런 그림이 곧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꼭 체크해 보시고 이 종목 받아가실 분들 있다라고 하면 자 위에 번호로 간단하게 조선 히든이라고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현 구간에서 이 종목 잡아가시면 정말로 높은 수익률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이고 우리가 사실 주도주를 잡아가야 된다는 건 모두가 알지만 지금 사도 될까? 라는 생각을 항상 할 겁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조선은 이제부터 실적이 찍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누적 실적이 찍힐 거예요. 2022년도에 수주받았던 거, 21년도에 수주받았던 거, 22년도에 수주받았던 거에 대해서 이제 영업이익이 나고 있다라면 23년도, 24년도에 수주받았던 게 계속적으로 영업이익이 쌓이면서 우상향하는 흐름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기자재 쪽에서는 좋은 영업이익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최소한 1년 정도는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종목 간단하게 조선 히든이라고 남겨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